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 담당관 김원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경찰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모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방문해 주신 장인식 청장 직무대행님과 우리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또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해경 직원들의 병원년을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다는 인사 말씀 또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12월 23일 날 우리 해수부에서 대통령님께 업무 보고할 때 다 이제 오셔서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리긴 했는데 그날은 이제 해수부하고 같이 보고도 드렸고 대통령님께 하는 거라서 보고 드리는데 시간적인 제약도 좀 있었고 대통령님 주신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후에 대통령께서 각 부처 보고 이제 소속 외청 그다음에 소속 공공기관들하고 좀 더 업무 보고도 받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올해의 주요 과제 또 해당 기관에서 추진할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오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워낙 국무회의 등의 본인 생각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 들으셨고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대통령께서 이런 지시를 하신 이유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구조가 이제 19개 부처, 그 다음에 부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들이 또 정부 업무를 뭐 일부는 대행하면서 일부는 위탁받아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구조인데,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뭐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국무회의는 이제 19개 부와 일부 처 위원회만 참석을 하고 물론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십니다만 과연 국정 전반을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국무회의에는 외청장님들도 다 참석시키도록 다시 한번 지난주에 앞전주에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장인식 대행께서도 아마 그 다음 국무회의에서부터는 이제 참석을 하실 텐데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중앙행정기관 또 공공기관까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해수부와 해경은 뭐 정부 조직법상 이제 외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외청은 사실은 업무상 뭐 자율성과 독립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청으로 하는 건데 제가 쭉 다른 부처 케이스들을 보면 부처와 청의 관계가 조금 이제 말 그대로 독립돼 있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우리 해수부와 해경은 일부 요 수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무가 사실은 맞물려 돌아가요. 우리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오늘 뭐 논의를 많이 하겠지만 불법업 단속 문제, 그 다음에 해양 안전 사고의 예방과 또 대처 문제, 해양 오염 문제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상으로는 부와 청의 업무가 제일 많이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관계가 우리 해수부와 해경청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협업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독립성, 자율성을 인정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업무상
관련돼 있는 부분은 긴밀하게 서로 협력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해수부의 간부님들도 다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면 또 주요 이슈별로 해수부의 고민 또 생각 또 우리 해경의 고민 또 필요한 사항들 서로 협조할 사항들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각자 올해 보고 드린 업무 계획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뭐 형식상 저희가 이렇게 해서 업무 보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만 우리 권한대행 직무대행께서는 이게 뭐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대통령님에 대한 보고 그리고 국민들께 대한 보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난번 우리 대통령께 한 보고에 혹시 좀 덜 설명을 됐거나 좀 더 강조하실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주시면 또 이후에 우리 해수 간부들과 해경 간부들 간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간 짧은 시간이지만 밀도 있게 회의를 해서 의미 있는 그런 회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지난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불법 중국어선 단속, 해양사고 예방, 위성 감시체제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와 해경의 긴밀한 협업을 위해서 협조 요청 사항도 함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 직무대행님, 우리 건의사항 좀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장관 직무대행님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경찰청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 추진 방향, 중점 추진 과제 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업무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점 추진 과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고지라 진흥화되고 있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 단속과 전술을 개발해서 납포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리 조사선이 계획된 조사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마약, 밀양, 미립국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해상 국경범죄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해양 영역 인식 기반의 광역 감시 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 경비 지원 시스템 1단계 개발을 완료하고 위성, 무인기 등 첨단 자산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서해 잠정 조치 수역 등 경계 미역정 해역 관리를 위해 광역 경비구역을 신설하고 전담 대형 함정을 단계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부처별로 분산된 해양 감시 자산과 데이터 공동 활용 등을 위해 KMDA 센터 구축 등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 국정과제 지원을 위해 북극해양치안기관회의 옵저버 참석 등 국제 협력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불법 조업 외국어선 강력 단속을 위해 1월에는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부와 적극 협조하여 신규 불법 유형에 대한 담보금 확대 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성 활용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는 우주항공처, 국토부 등과 협력하여 위성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자체 위성과 군, 국정원 등 안보 자산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먼저 대응 함정 증강 등으로 전용 부두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마약 등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범죄 의심선박 정보 공유가 기요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북극 항로 관련한 회의와 협의체에 해경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둘째, 신뢰받는 해양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시기별, 유형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선박 교통관제 확대와 연안순찰 드론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임무 수행을 위해 현장 근무 체계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찰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확충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구조 역량 보강을 위해 제주권 특수구조대를 증설하고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재난 긴급구조 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민간협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안안전교실, 생존수영 교육 등을 통해 국민 참여형 해양안전문화 조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해양산업재해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사법환경 변화에 맞게 수사 역량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대프아이, 테트라포트 등에서 연안 낚시객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구역 출입 통제와 해양안전 홍보를 병행하고 2인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와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항만법 등의 출입 통제 구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등 부와 청이 함께 해양 안전 문화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화학사고 등 복합 재난에 대비해 화학 방재함 건조와 AI 기반 통합 방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 체감형 예방활동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현장 임무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전환과 연구개발을 집중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성 보강을 위해 교육훈련, 인사, 복지 등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해상 복합재난에 대비하여 민관 공동 대응 협의체, 합동훈련 등 협력을 확대하고 해양재난 대응체계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인력 장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항만 부지 내에 위치한 파출소 등의 관리청이 해양경찰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장관 직무대행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와 관련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고한 내용들을 크게 한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양 주권 수호, 해양 안보 문제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양 선박 연안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또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해양 오염 방지, 해양 환경 보전 뭐 이런 뭐 크게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지금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보고서도 대체로 뭐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나눠서 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해주셨으니까 우선 첫 번째로 해양 안보, 해양 주권 분야 보고서 기준으로는 7페이지부터 10페이지 정도 될 것 같네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일단 해수 간부님들 의견이나 질문이나 있으면 말씀 주시고 논의하고, 그 다음에 그 세션 말미에 지금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담당 간부님들 일단 말씀 한번 들어보고 제가 추가로 더 보완할 게 있으면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해양 안보, 해양 주권 분야 관련해서 혹시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우선은 그 불법업 문제 조금 더 우리 집중해서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많은 관심 표해 주셨고요. 요거 불법 문제 관련해서 우리 어업자원 정책관 직무들이 특별히 할 말씀 없어요? 그간의 그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외국어선 불법 조회되는 벌금 상한, 대폭 상한이나 뭐 담보금 부과 기준 확대에 의해서 이제 주관으로 추진하고 협의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제공돼서 가장 그 빠른 뭐 비밀 어창이나 이런 거는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속도를 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경제적인 페널티를 확실하게 좀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냐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그 벌금 부분 상향하겠다고 그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규정들을 보니까 어쨌든 관련 규정은 우리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약칭인데 전체 명칭으로는 길어요. 이지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인데, 이게 이제 현재 불법업 한 경우에 이제 벌금이 이제 3억 돼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 12월 23일 업무보고할 때는 10억까지 올리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그 후에 이렇게 좀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벌금 상한선이고, 실제로는 이제 운영은 검찰에서 납부를 해오면 담보금을 부과를 하고, 이제 그에 상한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몰수하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서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3억을 다 담보금을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일정 부분 검찰에서 하는 일들이라서 그렇긴 한데, 실제로 뭐 실제 납부하고 요 액션들은 우리 해경에서 많이 하실 테니까, 벌금이 3억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뭐 좀 내용을 아시는 분 국장님 계시면 조금 더 보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그 담보금 부과 기준이 아까 우리 장관 대행님 그 말씀하신 대로 3억 원 이하에 하고 있는데, 그게 17개 지금 위반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라든가 특정 금지 조업은 최대 3억 원까지, 그 다음 어업활동 정지 명령 위반은 2억 원, 그 이외에 허가 조건 위반이라든가 이런 게 첨부하면은 최소 4천만 원부터 3억 원까지 지금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올해도 아까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셨지만 대부함하고 가서 10억까지 올리면은 거기에 대한 담보금을 4천만 원이 채 하도 돼 있으니까 이거를 8천만 원 정도 올리고 2배 정도, 거기서 10억이면 10억까지 차등 지급하는 걸 17개를 만들려고 다시 합니다. 올리는 걸로.
제가 그거는 검찰 내부 기준인가요? 시행령 사항은 아니던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사국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우리가 벌금을 해수부에서 이제 이거를 올려놓습니다. 이게 벌금을 예를 들어서 10억이나 15억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가 이제 해양경찰은 담보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에서 그렇게 올려주면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이제 담보금은 이제 법적 성격은 벌금이고요. 근데 이제 공식 명칭은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벌금은 판사가 이렇게 땅땅땅 때려야 그게 이제 부과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대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이제 사전에 약속을 합니다.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담보금을 먼저 올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보금에 대한 근거가 법령에 이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지어법에 이 벌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대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담보금을 정하면 그 정한 것이 매뉴얼로 돼 있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 담보금 부과 기준은 그건 검찰에서 기준으로 갖고 있는 건가요? 우리 그러니까 행정이 이제 갖고 있는 건가요? 요 담보금은 이제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대검하고 협의를 해서 대검에서는 이제 또 법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정도 선이면 맞겠다 하면 우리는 이제 담보금으로 일선에 이제 내려줘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해양경찰에서 하는 부분이 이제 영해침범이라든지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담보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이거를 이제 구속해서 수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담보금하고 관계는 없는데 다만 이제 허가수역에서의 이 벌금 액수를 높여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대검하고 협의는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수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고민이 예. 지난번에는 이제 10억으로 올리겠다고 예. 하셨는데 예. 이제 경제적인 페널티를 말씀을 하셔서 예. 이제 사실은 지금 형식적으로 이제 별금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담보금이 이제 그렇죠. 올라갈 거고 거기에 이제 따라서 갑니다. 따라갈 이제. 텐데 예. 그거를 그러면 우리 당초 10억 말씀했는데 이걸 15억 정도로 더 올릴 거냐? 예. 이런 추측 하나 하고 예. 사실은 국내에서의 여러 가지 다른 경제적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라는 게 예.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인 페널티로만 보면 과징금 쪽이 조금 더 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과징금을 도입할까 보니까 사실은 그거는 국내에서 영업을 장기간 하는 예, 주체, 맞습니다. 개인이든 예, 기업이든 예, 그런 예. 경우에는 예. 과징금이라는 예, 게 예, 그나마 적용이 예, 가능할 예, 텐데 여기는 일시적으로 와서 예, 맞습니다. 예. 하다가 네. 복귀하거나 예, 도망가거나 또 온다는 보장이 있는 예, 맞습니다. 주체가 예. 아니라서 예, 그죠? 예. 그래서 과징금 쪽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거를 부에서 과징금을 검토를 하신다 그래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 취지 자체는 좋은데요. 지금 그 장관 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행위를 오래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발전소를 하는데 발전소 허가를 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오염행위를 나면 발전소 영업을 중단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과징금을 매기는데 대행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을 매기려면 어업 쿼터를 계속 계산해야 되고 그 선박에 대해서 추적 계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징금 제도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재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뭐 제 원래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예. 한번 이제 검토는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예. 이제 운영을 해경에서 하시니까 해경 의견도 좀 여쭤봐라 했는 거고 저도 이제 사실은 같은 고민이 있어서
실제로 과징금으로 운영하기는 이제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그러면 저희들이 좀 악질적인 행위는 벌금을 더 올려야 되나 하는 그 고민을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우리 실무진하고 해경하고 조금 더 논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 담보금하고 벌금을 매기려면 이제 납포가 전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납포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이제 그러셨는데 납포는 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함정과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준비는 충분히 돼 있나요? 그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 직원들이 그런 납포하는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무허가인 경우에는 좀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그러니까 이제 죄송한데 이제 어업지도서는 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허가를 단속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해양 경찰이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해양 경찰에서는 이런 저항이 심한 중국 어선을 하기 위해서 단속 전담 함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쇠창살이 있으면 그걸 무력화시켜서 이렇게 발을 대고 바로 이렇게 우리 진압요원이 가서 배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배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걸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납포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저희가 훈련을 많이 해서 우리 경비국장님이 좀 납포는 의지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 전담 함정을 이제 건조하기 시작해서 28년도에 최초로 나오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 현재 단속은 유일하게 10m짜리 고무보트를 내려서 그게 9명이 타가지고 중국어선을 쫓아가서 방해물을 제거하고 올라가서 선장을 제압하는 걸 납포라 그렇게 하는데 훈련은 정말 이제 다른 기관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해군에서 전 세계에서 이런 도망가는 배를 올라타가지고 제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할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이 단정이 10m밖에 안 되고 아무리 훈련된 직원들이라 하더라도 파고가 3m 정도만 되면 아예 등선 자체 시도를 못합니다. 해상 기상이. 그래서 그렇게 기상이 안 좋거나 야간이거나 위험 요인이 있다면 함장이 판단해서 퇴거, 차단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도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납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현장 함장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본청 차원에서 조금 더 챙겨보고 좀 더 이렇게 해주면 올해 56척 납포를 했는데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속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걱정보다도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우리 대원들 또 인명 피해 받지 않도록 또 각별히 유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든 해경이 중심이 되고 또 해수부의 어업지도선도 있고 또 또 외곽에서는 필요하면 또 해군 쪽의 협조도 필요할 테니 기관 간의 합동 그 역량을 갖추는데 각별히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12월 초에도 해경하고 해수부 합동 단속을 해가지고 6척 납포하고 또 중국의 불법 범장망 9통을 철거를 했다고 성과도 보고를 하신 걸 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관 간의 역량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